여기 왜 오셨어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춘자 할머니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정우야, 이 결혼식이라 엄마가 한 번만 보고 싶어서. 엄마, 제발요 그냥 가세요. 여기 계시면 저한테 큰 문제 생겨요. 문제? 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창피한 거야? 안녕하세요. 빛나는 삶의 기록입니다. 오늘은 경남 진주의 허름한 국밥집에서 시작되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춘자 할머니는 남편 없이 홀로 외아들 이정우를 키우기 위해 평생을 국밥 장사에 바쳤어요. 아들이 서울에서 대기업 간부로 성공했을 때 그녀는 세상 모든 고난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정우는 점점 어머니를 멀리했고 심지어 자신의 결혼 소식조차 숨겼습니다. 결혼식 전날 고향 친구 창민에게서 아들의 결혼 소식을 들은 춘자 할머니는 충격에 빠졌죠. 그녀는 아들을 보기 위해 몰래 서울로 향했지만 그곳에서 정우의 차가운 반응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춘자 할머니는 더 이상 아들에게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과연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버려진 어머니의 제도야. 그리고 자신을 지켜내는 뜨거운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경남 진주의 허름한 골목에 자리 잡은 춘자국밥은 새벽부터 희미한 불빛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박춘자 할머니는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른 새벽부터 국밥집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외아들 이정우를 키우기 위해 평생을 국밥 장사에 바쳤죠. 허리가 굽을 정도로 고된 세월을 보내왔지만 춘자 할머니는 아들이 서울에서 대기업 임원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세상 모든 고난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잘난 우리 아들 정우, 나 희망이자 사랑. 오늘도 아프지 말고 행복한 하루 돼. 춘자 할머니는 솥에 물을 채우며 혼잣말을 내뱉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애타는 마음과 외로움으로 살짝 떨렸습니다. 국밥집 안은 텅 비어 있었지만 춘자 할머니는 늘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죠. 오늘은 손님이 많았으면 좋겠네. 정우한테 전화라도 한 통 오면 더 좋고. 그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준비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텅 빈 듯 허전했어요. 요즘 들어 정우의 연락이 뜸해졌어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전화를 걸어 엄마, 잘 지내? 라고 물어보던 아들이었죠. 하지만 서울에서 성공한 뒤로는 연락이 점점 줄더니 이제는 몇 달째 문자만 간간히 오는 게 다였어요. 춘자 할머니는 그래도 아들이 바빠서 그런 거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정우야, 밥은 잘 먹고 다녀? 내가 보내준 반찬 정리해서 먹고는 있을란지. 홀홀단신 혼자서 고생 많을 텐데. 그녀는 아들을 떠올리며 국밥 재료를 다듬는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진주의 새벽은 아직 어두웠고 골목길에는 가로등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문득 옛날을 떠올렸죠. 정우가 어린 시절 이 국밥집에서 손님들에게 밥을 나르며 웃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엄마, 나 커서 꼭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 줄게. 정우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성공한 아들은 어머니를 점점 멀리했고 춘자 할머니는 그 사실을 외면하려 애썼습니다. 새벽 5시 첫 손님이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동네에서 농사를 짓는 최씨 아저씨였죠. 그는 늘 같은 자리, 창가 테이블에 앉아 국밥을 주문했어요. 준자 씨, 오늘도 국밥 냄새가 좋네. 한 그릇 주소. 춘자 할머니는 반갑게 웃으며 국밥을 내왔어요. 최씨 아저씨, 이른 새벽부터 고생 많으세요. 따끈한 국밥 드시고 힘내세요. 최 노인은 국밥을 한 숟가락 뜨며 말을 꺼냈어요.
준자 씨, 요즘 정우는 어떻게 지내? 서울에서 잘 나간다더니 자주 찾아오지는 않나 보지? 그 말에 춘자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바쁜가 보죠? 요즘은 연락이 뜸해서 그래도 잘 지내고 있어요. 최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묻지 않았지만 춘자 할머니의 눈빛에는 아련한 슬픔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침이 되자 손님들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동네 아주머니들과 시장 상인들이 국밥집을 찾아와 하루를 시작했죠. 춘자 할머니는 손님들에게 국밥을 내주며 웃음을 잃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정우가 어릴 때는 이 국밥집에서 같이 밥 나르고 손님들한테 인사도 하고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녀는 문득 정우가 어릴 적 쓰던 작은 앞치마를 꺼내보았어요. 앞치마는 세월이 지난 알가 있었지만 춘자 할머니에게는 소중한 추억이었죠. 이걸 보면 정우가 눈앞에 있는 것 같네. 그녀는 앞치마를 가슴에 품고 조용히 눈물을 삼켰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국밥집은 잠시 한산해졌어요. 춘자 할머니는 잠깐 의자에 앉아 숨을 돌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주의 골목길은 햇살이 비치며 따뜻한 분위기를 띠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어요. 정우야, 엄마가 보고 싶은 날은 없니?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일어섰어요. 손님이 없어도 국밥집을 지키는 건 어쩌면 아들이 언제라도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날도 정우는 오지 않았어요. 춘자 할머니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문을 잠갔다가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춘자국밥이 간판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네. 그녀는 간판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이 평온한 일상이 곧 큰 충격으로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요. 서울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아들 정우는 예비 장인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졌어요. 35세의 정우는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띠며 자리에 앉았죠. 그는 대기업 간부로 성공한 뒤 상류층 집안의 딸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예비 장인 김 회장은 정우를 보며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우군,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머님은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하셨지. 혼자 아들 키우느라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아들 장가가는 것도 못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정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슬픈 듯 대답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위해 희생만 하시다 가셨죠. 저도 저희 결혼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게 한이었습니다. 그 말에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하듯 말을 이었죠. 그래, 자네가 더욱 커져나겠군. 집안에 어른도 없도 자네도 승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신없을 건데 결혼식 준비는 우리 집안 스타일에 맞춰서 깔끔하게 진행하도록 하지. 정우의 예비 신부 지연도 미소를 지으며 맞장구 쳤어요. 네, 아빠, 정우 오빠가 우리 쪽에 다 맞춘다고 했어요. 우리 가족이 워낙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를 떠올렸지만 곧 마음을 접었어요. 어머니가 오시면 오히려 불편할 거야. 이런 자리엔 안 어울리시지? 정우는 철저히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했어요. 그는 예비장인 앞에서 어머니의 존재를 숨기고 결혼 준비를 상류층 체면에 맞춰 진행했죠. 지연의 부모는 명문가 출신이었고 결혼식은 그들의 사회적 위치를 과시하는 자리였어요. 정우는 어머니가 국밥집을 운영하며 손이 거친 시골 할머니라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지연이 부모님이 어머니를 보셨다면 나는 결혼은 꿈도 못 꿨을 거야. 내가 이런 집안에서 자랐다고 하면 안 되지. 그는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지웠어요. 춘자 할머니가 진주에서 홀로 국밥집을 지키며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른 채였죠. 식사가 끝나고 정우는 지연과 함께 레스토랑을 나섰어요. 지연은 정우의 팔짱을 끼며 밝게 웃었죠. 오빠, 결혼식 장소는 호텔 최상층으로 했지? 우리 친구들도 다 올 거라서
분위기 제대로 내야 해.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럼 지연아, 다 준비해놨지? 결혼식 날은 완벽할 거야.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잠시 춘자 할머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문득 지난달 어머니가 보내준 반찬이 떠올랐죠. 정우야, 이 반찬 잘 먹어. 엄마가 정성 들여 만든 거야. 그때 정우는 반찬을 받아놓고도 제대로 먹지 않고 냉장고에 넣어둔 채 잊어버렸어요. 그는 그 기억을 애써 지우며 지연에게 미소를 지었죠. 지연아, 우리 잘 준비해서 멋진 결혼식 하자. 며칠 뒤 정우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결혼식 준비를 점검했어요. 동료 중 한 명이 문득 물었죠. 결혼식에 어머님도 오시나? 부모님 자리는 어떻게 할 거야? 정우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차갑게 대답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몸이 편찮으셔서 오시기 힘들 거야. 부모님 자리도 지연이 부모님만 앉으시면 될 것 같아. 동료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더 묻지 않았지만 정우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그는 어머니를 결혼식에 초대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어머니가 오시면 지연이 부모님이 불편해할 거야. 나도 창피하고. 정우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합리화하며 결혼 준비에 몰두했어요. 결혼식 전날 정우는 호텔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호텔 로비는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고 하객 명단에는 상류층 인사들이 가득했죠. 그는 지연과 함께 리허설을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지연이 정우에게 물었어요. 오빠, 우리 결혼식 진짜 멋지겠다. 근데 정말 어머님 안 오시는 거 맞지? 혹시라도 아빠가 어머니 존재 알면 결혼식 얻을 줄도 몰라. 잘 처신해야 돼, 알았지? 정우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걱정 마, 지연아. 어머니는 안 오실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는 어머니를 완전히 배제한 채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정우는 몰랐어요. 진주에서 홀로 국밥집을 지키던 춘자 할머니가 곧 아들의 결혼 소식을 듣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한편 춘자 할머니는 그날 밤 국밥집 문을 닫고 혼자 방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정우가 보내준 마지막 문자를 다시 꺼내 보았죠. 엄마, 나 잘 지내? 바빠서 정신없네. 그 짧은 문자에도 춘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정우, 바빠서 정신없나 보구나. 그래도 잘 지낸다고 하니 다행이네. 그녀는 정우를 위해 기도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그녀의 평온한 일상은 큰 충격으로 뒤바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주의 허름한 골목에 자리 잡은 춘자국밥은 여느 때처럼 새벽부터 문을 열었어요. 박춘자 할머니는 국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걸 보며 손님 맞을 준비를 했죠. 어제 하루 종일 정우에게서 전화가 오길 기다렸지만 결국 연락은 없었어요. 춘자 할머니는 아침 햇살이 비치는 창문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 정우, 오늘은 좀 한가할란가? 오랜만에 내가 전화해도 될까? 그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국밥 재료를 다듬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죠. 오전 9시가 되자 국밥집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어요. 정우의 고향 친구 창민이었죠. 창민은 오랜만에 진주에 내려왔다며 밝은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이모, 잘 지내셨어요? 국밥 한 그릇 주세요. 춘자 할머니는 창민을 보자 반갑게 웃으며 국밥을 준비했어요. 장민아, 오랜만이네. 서울에서 잘 지내냐? 우리 정우도 가끔씩 만나고 해. 창민은 테이블에 앉아 국밥을 기다리며 대답했죠. 네, 이모, 저도 요즘 바빠서 자주 못 내려왔어요. 정우도 잘 지내는 것 같던데. 춘자 할머니는 창민의 말에 살짝 미소를 지으며 국밥을 내왔어요. 그래. 다행이네. 정우가 바빠서 연락이 뜸하더라고. 그래도 잘 지낸다고 하니 마음이 놓인다. 두 사람은 잠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창민은 국밥을 한 숟가락 뜨며 맛있다고 감탄했죠. 이모, 역시 춘자국밥이 최고예요.
서울에서 먹는 국밥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춘자 할머니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어요. 고맙다. 창민아, 정우도 어릴 때 이 국밥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맛보러 오지도 않네. 그녀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지만 애써 밝은 척했어요. 창민은 국밥을 먹다 문득 생각난 듯 말을 꺼냈죠. 이모, 근데 정우 내일 결혼한다면서요? 오늘까지도 장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모 이 책임감 아무도 못 당한다니까요. 그 순간 춘자 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쨍그랑 소리가 조용한 국밥집 안을 울렸죠. 그녀의 눈이 커지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식 내일이라고? 창민은 춘자 할머니의 반응을 보고 당황했어요. 그는 급히 말을 고치려 했죠. 아, 이모 혹시 정우가 말씀 안 드렸나요? 제가 괜히 입을 잘못 놀렸나? 하지만 이미 춘자 할머니의 마음에는 큰 균열이 생겼어요. 그녀는 멍하니 창민을 바라보며 다시 물었어요. 창민아, 그게 정말이니? 정우가 내일 결혼한다고? 창민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모 서울에서 큰 호텔에서 한다고 들었어요. 저도 하객으로 초대받아서 오늘 저녁에 올라가려고요. 춘자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멍하니 테이블을 내려다봤어요. 그녀의 손은 덜덜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죠. 정우가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결혼이라니. 엄마한테는 한마디도 없이.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숨을 몰아쉬었어요. 창민은 당황하며 춘자 할머니를 위로하려 했죠. 이모, 정우 이 자식 무슨 생각인 거예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지만 춘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아니야. 창민아, 정우는 엄마가 필요 없는 거야.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할 정도로. 국밥집 안은 갑작스럽게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어요. 창민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국밥을 마저 먹었죠. 춘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진주의 아침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죠. 정우야, 엄마는 네가 자랑스러웠는데 니는 엄마가 부끄러웠나 보구나.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다리는 힘이 풀린 듯 비틀거렸죠. 창민은 미안한 마음에 말을 꺼냈어요. 이모, 제가 지금 정우한테 전화해볼까요?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춘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힘겹게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야. 창민아, 괜찮다. 네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마음을 좀 정리해야겠구나. 그녀는 다시 국밥솥 앞으로 가서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마음은 갈갈이 찢겨져 있었죠. 그날 오후 춘자 할머니는 국밥집 문을 일찍 닫았어요. 그녀는 혼자 방에 앉아 정우가 어릴 때 찍은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 정우는 환하게 웃으며 춘자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죠. 정우야, 엄마는 네가 잘 되기만을 바랐는데 엄마가 그렇게도 부끄럽니?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울었어요. 하지만 춘자 할머니는 몰랐어요. 내일 그녀가 우연히 아들과 마주치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춘자 할머니는 그날 밤 국밥집 문을 닫고 방에 앉아 정우의 사진을 다시 꺼내 보았어요. 사진 속 정우는 어린 시절 그녀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하지만 그 미소가 이제는 멀게만 느껴졌어요. 창민이 전한 결혼 소식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우야, 내일 결혼한다니. 왜 엄마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니?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들의 결혼식을 보고 싶다는 열망이 피어났지만 정우가 자신을 배제하려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죠. 네가 부끄러워서 숨기려 한 거라도 엄마는 네 얼굴 한번 보고 싶다. 밤이 깊어갈수록 춘자 할머니의 결심은 굳어졌어요. 그녀는 옷장을 열어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진주에서 서울까지 가는 버스표를 예약하려면 서둘러야 했죠. 창민이가 말한 호텔 거기 가서 멀리서라도 보고
오자. 그녀는 아들에게 들키지 않으려 조용히 짐을 챙겼어요. 국밥집 간판을 잠시 내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내일 가서 얼굴만 몰래 보고 오자. 정우도 모르게. 다음 날 새벽, 춘자 할머니는 국밥집 문을 잠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진주의 차가운 아침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버스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정우야, 엄마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래도 한 번만 보고 싶다. 버스는 서울로 향하며 춘자 할머니의 긴장감을 키웠어요. 그녀는 손에 쥔 지갑에서 찢어진 사진을 꺼내 보았죠. 그 사진은 정우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찍은 것이었어요. 이때만 해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는데 너무 멀리 가버려. 더 이상 내 손에 잡히지 않는구나. 서울에 도착한 것은 정오가 다 되어갈 무렵이었어요. 춘자 할머니는 창민이 말한 호텔 근처에 도착해 멀리서 예식장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호텔 로비는 화려한 장식으로 가득했고 하객들이 차려입은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그녀는 소박한 옷차림으로 서서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어요. 정우가 저 안에 있겠지. 아무도 모르게 잠시만 보고 오자. 그녀는 인파 속에서 아들의 모습을 찾으려 했지만 낯선 환경에 당황했어요. 그러다 문득 정우가 신랑복을 입고 로비를 가로지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춘자 할머니의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었어요. 정우야.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내딛었지만 그 순간 정우가 그녀를 발견했어요. 정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빠르게 춘자 할머니에게 다가왔죠.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여기 왜 오셨어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춘자 할머니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정우야. 이 결혼식이라 엄마가 한 번만 보고 싶어서. 하지만 정우는 고개를 저으며 더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제발요 지금 가세요. 여기 계시면 저한테 큰 문제 생겨요. 그 말에 춘자 할머니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정우를 바라봤죠. 문제? 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창피한 거야? 주변 하객들이 그 광경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예비 신부 지연의 어머니가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정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춘자 할머니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여기서 나가세요. 제발 나중에 설명할게요. 춘자 할머니는 정우의 손을 뿌리치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우야. 내가 네 엄마라는 게 그렇게 부끄럽니?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지만 정우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춘자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호텔 밖으로 나왔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죠. 호텔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더 차갑게 만들었어요. 내가 잘못했나? 정우를 이렇게 키운 게. 그녀는 인적이 드문 골목에 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 새로운 결심이 피어났습니다. 나쁜 자식 나도 이제 너 신경 안 쓸란다. 그렇게 창피하면 네 앞에 안 나타나마. 한편 호텔 안에서는 정우가 지연에게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지연아, 그냥 길에서 만난 사람이야.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지연의 눈초리는 날카로웠죠. 오빠,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결혼식에 문제가 생기면 안 돼.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춘자 할머니를 다시 지웠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이 만남이 그의 삶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춘자 할머니가 어떤 새로운 길을 걸어갈지 말이에요. 춘자 할머니는 서울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정우의 차가운 말과 행동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왜 오셨어요? 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창피한 거야?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정우야. 엄마는 네가 잘 되기만을 바라며 평생을 바쳤는데 너는 엄마가 그렇게 부끄러웠니? 진주로 돌아오는 버스 안은 조용했지만 춘자 할머니의 마음은 요란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정우의 사진을 꺼내 다시 보았죠. 대학 입학 때 찍은 사진 속 정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이제 그 미소는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네가 그렇게 잘난 척하며 엄마를 버릴 줄 알았으며 내가 그렇게 고생하며 키우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고 눈을 감았어요. 버스가 진주에 도착할 때까지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진주에 도착한 것은 밤이 깊어갈 무렵이었어요. 춘자 할머니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국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국밥 냄새가 그녀를 맞았지만 그 냄새는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문을 잠그고 멍하니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춘자국밥이라는 간판은 그녀의 평생을 담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여기서 정우를 키웠는데 이젠 다 소용없구나. 그녀는 조용히 간판을 내렸어요. 더 이상 장사를 이어갈 마음이 없었죠. 가게 안을 정리하며 춘자 할머니는 옛날을 떠올렸어요. 정우가 어린 시절 국밥집에서 손님들에게 밥을 나르며 웃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죠. 엄마, 나 커서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 줄게. 그 말이 지금은 너무나도 허망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솥을 닦던 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호강은커녕 엄마를 창피해야 하는구나. 정우야. 그녀는 국밥집의 오래된 나무 테이블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 날 아침 춘자 할머니는 동네 이웃들에게 국밥집을 정리한다고 말했어요. 이웃 아주머니들이 놀라며 물었죠. 춘자 씨, 갑자기 왜 가게를 접으려고? 춘자국밥 없으면 우리 동네가 너무 허전할 텐데. 춘자 할머니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나도 좀 쉬고 싶어요. 그동안 고맙게 잘 먹어줘서 고마웠어요. 이웃들은 더 묻지 못하고 그녀를 위로했죠. 하지만 춘자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게를 정리하며 정우가 어릴 때 쓰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보았어요. 낡은 앞치마, 손때 묻은 장난감, 그리고 정우가 초등학교 때 썼던 공책까지 그 모든 것들이 추억이었지만 이제는 아픔으로 다가왔죠. 이젠 누구, 엄마 말고 나로 살란다. 춘자 할머니는 물건들을 상자에 담고 단호하게 결심했어요. 정우를 위해 살아온 세월을 내려놓고 이제는 박춘자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가 온 거예요. 며칠 뒤 춘자 할머니는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간판은 이미 내려져 있었고 가게 안은 텅 비어 있었죠. 그녀는 마지막으로 가게 문을 잠갔다가 문득 뒤를 돌아봤어요. 춘자국밥 그동안 고마웠다. 그녀는 가게를 떠나며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죠.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정우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나만을 위해 살자. 나는 할 수 있어. 춘자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그녀는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자신을 버렸다는 아픔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아픔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호함과 함께 작은 희망의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춘자 할머니는 몰랐어요. 이 결심이 그녀를 어떤 새로운 삶으로 이끌지,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따뜻하고 빛날지 말이에요. 춘자 할머니는 국밥집을 정리한 뒤 진주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정우를 생각하며 아파하지 않기로 다짐했죠. 비록 마음 한구석에는 아들에 대한 아픔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박춘자라는 이름으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녀는 작은 집과 가게를 정리하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어요. 며칠 뒤 동네 이웃 아주머니들이 춘자 할머니의 집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춘자 할머니가 국밥집을 접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문을 두드렸죠. 춘자 씨, 우리 다 모여서 밥이나 같이 먹자고 왔어요.
요즘 좀 조용하고 걱정돼서. 춘자 할머니는 문을 열고 이웃들을 맞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고, 다들 고맙네. 나 좀 쉬려고 국밥집 정리했지. 들어와서 밥이라도 같이 먹자. 이웃들은 춘자 할머니의 작은 부엌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주머니 중 한 명이 문득 제안했죠. 춘자 씨, 우리한테 국밥이랑 수육 만드는 법 좀 가르쳐주면 안 될까? 춘자 국밥이 얼마나 맛있었는데 우리도 배우고 싶네. 그 말에 춘자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어요. 국밥집을 접으며 더 이상 요리를 하지 않으려 했지만 이웃들의 진심, 어린 부탁에 마음이 움직였죠.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 나도 며칠 만에 국밥 끓여보지 뭐. 그렇게 춘자 할머니는 이웃들과 함께 작은 요리 교실을 시작했어요. 첫 요리 교실 날, 춘자 할머니의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이웃 아주머니들은 각자 앞치마를 두르고 춘자 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국밥 재료를 다듬기 시작했죠. 춘자 할머니는 솥에 물을 채우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이 국밥은 정성이 제일 중요해요. 육수를 오래 우려내야 깊은 맛이 나지. 자, 여기 양파하고 파도 넣고. 이웃들은 춘자 할머니의 손놀림을 보며 감탄했어요. 춘자 씨,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정성 들여서 만들었으니 춘자 국밥이 맛있을 수밖에 없지. 춘자 할머니는 그 말에 환하게 웃었어요. 다들 잘 따라오네. 이제 같이 한번 끓여볼까요? 몇 시간 뒤 뜨끈한 국밥이 완성되었어요. 이웃들은 한 그릇씩 받아 들고 맛을 보며 감탄을 쏟아냈죠. 아이고, 춘자국밥 맛있다 아이가. 진짜 국밥집에서 먹던 그 맛이네. 춘자 씨, 우리 이거 계속 배워도 되지? 요리 교실 자주 열어줘요. 춘자 할머니는 이웃들의 칭찬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고맙네. 다들 나도 오랜만에 이렇게 웃으니까 마음이 다 시원하네. 그녀는 국밥을 한 숟가락 뜨며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요리 교실은 입소문을 타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동네 젊은이들도 춘자 할머니의 비법을 배우러 왔죠. 그 중에는 지역 방송국에서 일하는 청년도 있었어요. 그는 춘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아 방송에 소개하고 싶다고 제안했죠. 할머니, 이 요리 교실 정말 멋져요. 저희 방송에서 소개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춘자 할머니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웃들의 응원에 용기를 냈어요. 그래. 나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자. 방송이 나간 뒤 춘자 할머니의 요리 교실은 진주의 명소가 되었어요. 젊은 요리사들과 협업하며 춘자국밥은 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죠. 춘자 할머니는 방송국에서 온 기자가 건넨 마이크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는 그저 평생 국밥만 끓여온 사람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며 춘자 할머니는 진주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정우를 생각하며 아파하지 않았죠. 대신 이웃들과 함께 웃고 새로운 사람들과 국밥을 나누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내 이름으로 수업을 하다니 이런 날이 올 줄이야. 그녀는 국밥을 끓이며 조용히 웃었어요. 춘자 할머니는 비로소 박춘자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춘자 할머니의 요리 교실은 진주 마을의 명소로 자리 잡았어요. 그녀는 매일 이웃들과 함께 웃으며 국밥과 수육을 만들었죠. 정우에게 절연을 선언한 후 정우도 사과하거나 끝내 진주로 찾아오지 않았어요. 춘자 할머니도 더 이상 아들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만 생각하며 살아야지. 정우는 나 없이도 잘 살 테니까. 그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새로운 삶에 집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스승의 날이 되었어요. 이웃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했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춘자 할머니를 축하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춘자 씨, 아니 춘자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 마을의 자랑이에요. 이웃들은 춘자 할머니를 위해 준비한 케이크와 선물을 건넸어요.
춘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여기가 내 진짜 가족이야. 그녀는 이웃들과 함께 국밥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파티가 한창일 때 한 이웃이 문득 물었어요. 춘자 씨, 정우는 요즘 안 오네. 바쁜가 봐? 춘자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 애는 자기 삶이 있겠지. 나도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더 이상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춘자 할머니는 정우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진정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스승의 날 잔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춘자 할머니는 이웃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웃었죠.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아들의 배신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웃을 수 있구나. 춘자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삶은 이제 따뜻함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춘자 할머님의 이야기는 어땠나요? 아들 정우가 성공 후 어머니를 외면하고 결혼 소식조차 숨기자 춘자 할머니는 깊은 상처를 받았죠. 하지만 그녀는 국밥집을 정리하고 이웃들과 요리 교실을 시작하며 새로운 삶을 찾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의 배신이라는 아픔을 딛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춘자 할머니는 아들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사랑하고 새로운 형태의 가족과 행복을 만들어가는 법을 깨닫죠. 우리도 때로는 상처받는 관계를 내려놓고 나만의 행복을 찾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 빛나는 삶의 기록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